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3절입니다. 153절에서 160절 말씀 교독합니다. 153절 말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160절 말씀, 시편 119편 160절 말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처음과 끝이 여전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 인류사라고 하는 이 내용 요소에서 인류사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인류에 있어서 진리입니다. 진리. 인류사가 인류에 있어서의 진리예요. 지나간 발자국, 그거를 다 말하는 것이 인류사인데 변하지 않죠.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올 인류사, 요거까지 연결할 수만 있으면은 개인마다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조금씩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제시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누구하고 누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나온 과거가 발자국이 분명하게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누구나. 옛날에는 서로 소통 안 돼갖고 서로 모르고 과거가 어땠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누구나 아는 거, 이것 자체가 진리라. 진리.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달한다, 알려준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요, 그 진리가 아닌 겁니다. 내가 거기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변하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지, 그 사람의 관점이지, 다른 여러 가지 진리, 이 인류사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거기에서 일정한 내용을 자기가 붙들어야지, 누구를 통해서 주입이 돼갖고 교육이 돼서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그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류죠, 오류. 인류사 이해를 통해서 결국 지금 시대가 경제시대인데, 경제시대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인류사 전체가 걸어가는데 경제란 요소가 지금 하나의 그 어떤 요소가 나와서 전 인류가 경제를 통해서 인류사라고 하는 이 흐름을 객관적으로 한번 만나는 거예요. 딱 부딪혀 보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즉 인류 전체가 하나의 어떤 주제라고 하는 이 경제라는 요소가 아니었더라면, 물론 다른 게 있겠지만, 그것이 경제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있었으므로 인류사, 과거에 흘러왔던 인류사 자체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되돌아보면서 이 인류사를 통해서 현재가 이거 경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예측들을 다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지. 이제 그것 자체는 인류사 자체를 지금까지는 경제를 통해서 하나의 통으로 보게 된 지금 전까지만 해도 그걸 돌아봐야 되는 줄을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돌아만 본다면 일사가 뭔가 어떤 통으로 해서 걸어왔다. 근데 지금 경제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하나의 공통된 시각으로 인류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가능한 거예요. 전 인류가 과거에 있던 인류사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만 볼 수만 있으면요, 이 통이 변하지 않고 진행하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통으로 보는 이 시각이, 이 훈련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류들,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되어질 모든 인류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과제. 인류사는 과거에 있는 거는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데이터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과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통으로 보는 데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목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제 과제란 말이야. 누구에게든지 그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건 과제 없어도 돼. 나는 그냥 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진흙탕, 완전히 뻘꾸디, 헤어나지 못한 흑암 가운데 평생을 지나오면 남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걸어가고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그것밖에. 인류사 속에 지나가는 이 역사의 어떤 그 통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류사 전체를 꿰뚫어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면은 내가 해야 될 처신, 어떤 일을 해놔야, 어떤 곳에 가야, 어떤 방향으로 일을 잡아야 지금 하려고 하는 일하고 이것이 인류사 전체 하는 거하고 방향이 같겠다. 안 그러면 충돌된다. 그럼 피해자 어느 방향으로 피할 거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예측해서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인류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현재 경제라는 것을 붙잡았을 적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아주 묘한 환경 속에 이 경제를 좀 탁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경제가 1000년의 역사가 더 있는 경제인데 대한민국은 50년도 안 된 이런 때에 1000년과 더불어서 경제와 더불어서 씨름했던 국가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위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를 이렇게 우리가 되어졌을 적에 우리만의 독특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되어졌을까? 그러면 우리가 된다면은 다른 나라도 될 수 있다. 그 요소가 뭐냐? 우리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감추고 가지고 우리만 계속해서 이거 하겠다. 이게 아니죠. 다른 나라도 해야 돼.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더불어 동일한 시각을 자꾸 만들어야 돼. 지금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각 나라 각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위주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느냐 이런 거로 돼 있는데,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서 국론 통일이다, 한 국가의 국론 통일이다. 그럼 국론 통일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했을 적에 경제란 요소가 가장 적합하게 적당하게 좋을까? 이거는 각 나라마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 있는데 이런 수가 이랬는데 경제 단위로 계속해서 하나의 지속적인 어떤 성장, 나름대로의 어떤 안정적인 대책을 하려면 대한민국을 해서 모델을 하니까 5천만이 하더라. 그럼 5천만 단위, 5천만에서 북한까지 이어서 7,500만, 5천만에서 7,500만 되면은, 그리고 땅덩어리 구조가 대한민국 땅덩어리 비교해가지고 요 땅덩어리 안에 사람들을 밀집시키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를 두든지 해서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모델한 경제라고 하니 전 인류가 만나는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바르게 서로 간에 지원하면서 서로 간에 경쟁하지 않고 관계를 나아갈까,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특징, 이것을 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는 모델로 삼아서 봉급시키고 안정화시키고 나라 단위를 안정시켜야 되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7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요소,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인 시각이, 통일적인 시각이
이렇게 뭐 새삼스럽게 통일하자, 통일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자, 국론 통일하자, 안 그러면 전 세계 인류라 이거 한 시각을 가지자, 경제 단위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통일돼야 될 시각이 통일될 시기다 하는 것에서 경제 하나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류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류사 전체에서 남겨진 요소에서 인류 전체가 통일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특징 하나가, 이걸 가지고 그냥 대한민국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한글이란 말이에요. 한글.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야, 대한민국 사람만 써야 되는데, 그걸 왜 다른 나라가 쓰라고 강요하느냐? 그게 뭐 될 말이겠느냐? 라고 하겠죠. 대부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제가 지금 뭐냐면, 인류사고, 모든 인류가 통일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 시점, 요 요소가 있다. 요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소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런 내용들.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현재 우리가 국가 단위라, 또 그 나라 어느라 하는 이런 요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중국이 한자를 쓰고 있다, 미국이 영어를 쓰고 있다, 유럽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영어, 뭐 이런 도이치어, 그 다음에 또 라틴어, 이렇게 유럽이 막 섞여 있다.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브라질 라틴어, 그 다음에 이쪽이, 스페인어, 브라질 스페인어, 나머지가 포르투갈어,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라 그래서 그것도 통일된 게 라틴어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현재 이게 굳어져 있는, 고착화되어 있다, 언어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이런 요소에 이것이 계속 갈 거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워야 돼요. 또 다르게 하면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가, 현재의 국가 단위가 계속 가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지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 단위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서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지금까지는 서로 담을 쌓는 건데, 통일적인 시각을 가지자라는 말은 이 담을 흔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개념이 지금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어떻게 바꿔지느냐? 국가 단위가 어떻게 바꿔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형이래, 지형. 대한민국과 일본, 이런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섬이 아니었더라면, 일본은 섬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붙어 있더라면 어떻게 일본과 대한민국이 저렇게 분리되어 있어? 각각 다른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처음부터 그럼 떨어져 있느냐? 분명히 처음에는 안 떨어져 있죠. 그 처음이라는 내용을 모르는 거죠, 지금은. 즉, 지형적인 요건 때문에 지진이 난다, 어떤 뭐 사태가 난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강이 생긴다, 뭐 이러면 분명히 그 달라지는 거예요. 살고 있던 환경에서 전에는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야 될 그런 환경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섬이 계속 가라앉는다? 가라앉는 섬을 계속 놔둘 거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지금 정부 자체를 지금 아예 포기한 그런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가라앉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당장 옆에 있는데 계속 가라앉는다. 그럼 계속 가라앉는다. 그럼 불난 것처럼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할 거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일본이 가라앉는다면 대한민국 가만히 있느냐? 대한민국도 반도가 차츰차츰 가라앉죠. 일본이 가라앉는다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북극에서
남극이나 북극에서 얼음이 계속 녹아간다. 바닷물이 불어난다. 계속 가라앉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지로 몰리는 거지. 즉 지형의 변화 가지고 국가의 형태가 다를 수가 있다. 국가 단위가. 또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게 있잖아요. 기후가 바뀌고 있어요. 기후가. 엄청난 영향이 지금 현재, 그거는 단위 자체가 작년에 다르다, 올해가 다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이 깔아앉고 서로 갈라진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기후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기후가 변화되어 간다 그럴 적에 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던 땅이 이제는 얼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 기후 변한 거예요. 전에는 바다가 있어갖고 물이 고기가 많이 나고 참 먹을 것이 많은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해조가 나타나서 주변 수산물을 못 먹는다. 그 병균이 있어갖고 도저히 못 먹는다. 그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요 이동을 하는 게 사는 거주지가 우리 옛날에 이거 터졌는데 이제 이거 터전이 아닌갑다. 자꾸 자기들이 맞는 곳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 발달하는 거예요. 각각 옮긴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대한민국 국적에 있는데 이제 이민 가기 때문에 국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의 개념 자체가 옛날에 생각하는 100년 전의 국가 단위하고 50년의 국가 단위, 1000년 전의 국가 단위 차츰 달라진다. 또 어떤 요소가 있느냐면 인류사라는 이 내용을요 알고 나면 차츰 인류사 전체 전체적으로 흘러놓은 이 통을 알고 보면요 뭐가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차이를 느끼냐면 인류사를 알게 되면 달라지는 내용은 지금 현재 종교로서 분리되어져 있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즉 사람들이 많이 종교락하는 인구수가 많이 모인 그런 종교들이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언제부터 그래 불려졌을까? 왜 그렇게 불려져야 됐을까? 누가 그것을 지금도 그렇게 불려지는 걸 제일 좋아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인류사 전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요소가 뭔가 조작으로 돼가지고 그 조작된 내용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될 때 내가 현재 종교에 무슨 종교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받고 지금 현재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저거는 뭐 평생 죽어도 개신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한 번 개신교는 영원한 개신교 그럴 수가 없어요. 인류사를 알고 나면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은 남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지는 대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목사라 하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라도 목사로서 불려지는 것보다도 인류사 전체로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은 각 나라 각 곳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각 곳에서 각 나라 역사하셨던 그 모양이 지금은 불러가지고 힌두교라 부를 수 있고 이슬람이라 부를 수 있고 불교라 부를 수 있고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지중해 근처에 봐봐요. 같은 그 지중해를 가면 유럽 극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종교 분포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유럽 안에 지중해 거기서 북아프리카 쪽으로 올라간다든지 그쪽으로 가면요. 이슬람교하고 만나면서 생긴 여러 가지 형상하고 이슬람이 나타나기 전에 유대교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기독교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떤 흐름 때문에 종파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형성될 때 그냥 인위적으로 누가 하나 깃발 꼽으면서 나는 이렇게 종교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니에요. 그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죠. 일일이 다 몰라서 그렇지. 이것 자체를 전체를 우리가 인류사를 통으로 보면 그것이 모아져요. 왜 그랬을 것 같아? 그 하나로 모는 거예요.
각각 떨어진 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로 모은단 말이에요. 각각 떨어지 있어 봐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하나로 모으면 앞으로 인류사, 다가오는 인류사에 일직선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지금도 각 나라가 서로 흩어져 있는 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흩어진 나라가 인정하고 하나로 되어지는데 필요하죠. 다들 아쉬워하죠. 그럴 요소가 없어 그래. 뭘 가지고 그래 하지? 그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전 인류를 하나로 모으지? 라고 할 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주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단초라고 해요. 단초. 한글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앞으로 그래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글에 안 모아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모아지야만 되는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거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야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그룹을 찾아야 돼요. 유튜브에다가 찾아오면 돼요. 유튜브에 바로 뭐 누구든지 검색하면 돼요. 유튜브 검색해 해가지고 70 한 칸 띄우고 1022 한 칸 띄우고 거기서 001부터 시리즈로 지금 100단이 넘었죠. 120은 넘어간 것 같은데 현재가 그런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만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독특하고 왜 이것이 전 인류가 모아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다는 못하는 거죠. 한글에 모아져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언어는 문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서 기록하는, 즉 문서에 의해서 그것을 읽음으로, 문서가 된 내용을 읽음으로 글자가 되고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한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글자로 옮기는 거예요. 방향이 거꾸로예요. 방향이 거꾸로. 그럼 이것은 지금은 흩어져 있으니까 각 나라 각 문자대로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다 싶으지만요, 앞으로 전 인류가 언어를 통일한다. 서로 간에 말로서, 전에는 문서로서 주고받고 책으로 주고받고 배워갔는데 이제는 배우는 시간도 아까워. 시간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말을 통하는 데는 문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장 우월한 것이요, 바로 이 소리를 가지고 문자로 남긴 대한민국의 한글이 아주 독특해요. 즉 소리내고 말 전달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조직적인 표기법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소리 자체를 표기하는 방법에서 체계적인 내용을 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소리 나는 쪽에 중점을 둔 세계 유일한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요소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통일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분명히 한글은 쓰임받아야 될 언어다. 말은 해야 되고 서로가 똑같이 말해야 되고, 문서 글자 보고 이게 무슨 자냐, 내가 말했는데 이게 무슨 자자 사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내용이 바로 전달돼서 의미를 바로 알아듣는 것은, 이거는 한글밖에 이런 기능을 나타낼 언어가 없어요. 현존하고 있는 언어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어떤 예시라 그러나요? 어떤 예언적인 요소여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종족이 한글을 가지고 자기들 모국으로 하겠다고 선포하고 지금 계속 한글로 가지고 그 사람들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한글이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저 큰 나라도 한자를 버려야 되겠는데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로 뭘 할까? 그럴 때요, 한글이 거기서 연구가 됐다니까. 한글이 연구돼, 다른 나라 언어가 비연구된 거 아니고 영어를 할까 한글을 할까, 이 두 가지 갖고 중국에서 비교했다니까. 그런데 한글을 하려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조그마한 자기들 옆에 붙어있는 나라니까 마지못해서 영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얼마나 그게 빨리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적응이 빠른데 영어로 한번 갔다 돌아오니까 후퇴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후퇴했다가. 어차피 와야 될 길인데 빙빙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요소에서 지난 시간에 한글에 대한 전 세계 인류가 앞으로 통일적인 시각 가지는 데에 한국의 한글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시각을 이렇게, 하나의, 전 인류를 하나의 통일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국가 단위에는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국가 단위에서는 국론 통일. 그 다음에 전 인류를 전체를 이제는 포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떠나서 국가 단위를 서로가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국가를 보살피는 이런 기능이 조정 기능, 국가 조정 기능,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럴 때에 대한민국 위치, 한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글이라는 언어를 쓴다는 말 자체는 대한민국이 전 인류 앞에, 전 인류 가운데 지금 유엔의 기구처럼 조정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어야 되듯이 대한민국이 일정한 부분을 맡는 거예요. 맡아 나가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는 각 나라, 각 국가 안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어떤 종교인들이 이제 서로 간에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서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종교라는 내용을 통합하자. 각 국가마다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서는 교회라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있으면은 전 국가, 전 인류, 국가 단위에 조정할 때에는요, 대한민국 위치가 그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말이 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전 인류를 국가 단위로서 조정할 적에 대통령은 하나의 전 인류에서 여성으로 되어지는 하나의 기관이 대한민국에서 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 전 인류를, 지금은 유엔이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전 인류의 어떤 일에 국가만에 있는 문제를 마치 어떤 그 조정하는 듯한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유엔은 전쟁으로 통해서 되어져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국가를 어떻게 하든지 서로 간에 강압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도 어떤 힘 있는 국가가 그 힘 속에서 이걸 이런저런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색채가 있어서 나중에는 이 유엔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유엔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유엔이 변질되는 쯤에서 전 인류를 하여금 하나의 통합된 시각을 가지고 국가마다 어떤 조정이 되어지는 요소에 중요한 어떤 요소는 중요한 어떤 기능을 맡는 것이 여성으로 조직되어지는 그래서 전 인류 속에서는 가정 문제, 여성들 문제, 아이의 교육 문제, 아이들 때 교육 문제, 아주 여자들이 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은요, 이게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별도로. 지금처럼 국가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따로 떼어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일반 정치기구에서 분리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통제되어지고 조정되어져야 될 내용을 다룰 때는 대한민국에서 여자분이 여성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다루는 이것을 맡아 나갈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현재 있는 문제를 갖고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개인이 다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현재 있는 사드 문제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힘겨루기, 그 속에 한국이라는 이 위치를 두고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중국의 어떤 견제, 여기서 미국이 놓치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보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싸움, 그러면서 현재 경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중국하고 미국과 사이에서 어떤 균형으로 나오고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 쪽으로 더 지금 취향이 중국하고 교류가 교육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미국을 떠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시각으로 보는 이런 요소들, 이것 자체에 대한 시각이 경제라고 하는 이 요소를 보는 시각, 과거에 각 나라만 있었던 어떤 이슈들, 그것이 변해돼 가지고 오늘날 경제로 왔다면은 앞으로도 경제 때문에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달라지는 어떤 전 인류가 가지는 요소가 또 다른 게 나오면은 그때는 그럼 어떻게 취급할 거예요? 지금 경제 하나 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한국이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안 그러면 시소 게임 하듯이 중간에 서서 통제하는 기능처럼, 우리가 미국하고 경제 수익이 많이 안 되니까 중국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 버리면은 방향이 그렇다고 보는 시각으로 만약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 최상천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건데 들어보니까 잔뜩 사드 이야기 잔뜩 하고, 결국 그것을 한국은행에 나오는 통계 하나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가 잘못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나온 통계 하나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대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지적도 하고, 분석 자체를 잘못했다 잘했다 보다도 시각 자체가 현재적인 시각에 고정해갖고 앞으로 있을 일에 변수의 자체를 전혀 고려 안 하잖아요. 중국 쪽에 한국이 달랑붙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과거 역사가 있는데, 중국과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고 왔는데,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경제 문제 가지고 교육이 많다고 미국을 놔놔버리고 중국을 손을 들어준다? 이거는 우를 범해도 한참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있는 데이터를 갖고 본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얼마나 불확실한 요소를 가지고 서로 경계되어진 요소에 딱 고정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것이 이건 중국에는 미국밖에 없고 인도는 없고 저 밑에 동남아에 있는 나라마다 그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유럽도 없고 그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속에 우리가 한국이 있나? 이런 거 편협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다 뭐저래라 하고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낫다싸면서 그런 식의 어떤 논리를 펴고, 자기 혼자는 그 내용 한다고 내가 제일 잘하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 다 대통령도 다 뭐저래다 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2012년 누라고 하는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류사를 보는데, 지금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처럼 국가 단위로 서로 경쟁하고 경제 문제라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는 앞으로 인류 전체를 내다본다는 자체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류 전체를 보는 시각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볼단도 좀 낫다고 하면은 왜 낫느냐? 못한 나라는 왜 못하고 우리가 도와줄 일은 뭐가 있고, 우리보다 나은 나라는 왜 나은 나라며 우리는 저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고 또 저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건 뭐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전체 인류가 골고루 전체 인류가 골고루 생존하는데 서로 간에 경쟁하지 않는 이런 시각으로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서 대한민국의 언어라고 하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요소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졌을까?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의 사명적인 자세를 가지고 현재 존재한다면은 사는 사람의 가치, 대한민국 사람의 가치, 자기 개인의 가치, 적어도 1대 몇이에요. 1대, 얼마가 몇 명이 되겠어? 갑자기 내가 계산을 안 해보니까 70억에다가 5천명, 100명, 한 200명, 1당 100 이상이 되잖아. 1당 100 이상이. 우리가 한 사람이 100명이라 그러면 5천만이니까 50억, 100명 넘는다니까.
일당 한 120이 되겠네요. 150. 그 정도 돼요. 일당.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전 세계 인류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인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길러줘요. 편협하게, 과거에 있는 것만 집착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생길 일에 대한 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덥석덥석, 뭐 사드를 반대한다는 둥, 여러 가지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있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제를 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게는 분명히 전 인류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하는 이 분명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된 복이 아니겠느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